이번 시간은 질산 환원 과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질산 환원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이해를 다 하고 가셔야 됩니다. 지문의 양이 적지만은 설명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도 역시 한 문제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산 환원의 정의입니다. 일단 질산 환원이 뭐죠? 책 137페이지를 봐보십시오. 질산 환원의 정의란 NO3, 즉 질산태 질소가 암모늄태 질소로 NH4 플러스로 환원되는 과정을 보고 질산 환원의 정의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일단은 쉽게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고요. 탄수화물 공급이 줄어들면요, 환원되지 않고 축적이 됩니다. 특히 독고마리형에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식물이 이용하는 형태는 일반적으로요, NH4 형태이기 때문에 뿌리 또는 잎에서 질산 환원이 일어나야 되고요.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서 식물이 NH4 형태로 이용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질산 환원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로 루핀형입니다. 루핀형 같은 경우는요, 나자식물문이나 진달래류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고요. 뿌리에서 환원되는 것을 보고 루핀형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뿌리에서 환원이 되고요. 그 이유는 나자식물이나 진달래류 같은 경우는요, NO3가 적은 토양에서 삽니다. 그 토양의 대표적인 게 산림 토양이죠. 우리가 진달래 같은 경우도요, 지금은 공기가 많이 탁해지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산림에 진달래가 많이 보기 어렵지만요, 옛날 같은 경우는 척박한 토양에 잘 자라는 나무가 진달래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나자식물도 역시 산 위쪽에서 산림 토양에서 잘 살고요. 산림 토양의 대표적인 특징이 산성토였습니다. 즉 이러한 영향 때문에 나자식물문이나 진달래류 같은 경우는요, 질산 환원이 뿌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줄기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줄기에서는요, NO3가 검출이 되지 않아요. 대신 우리드, 시트룰린, 글루타민이 나옵니다. 어디서요? 나자식물물과 진달래류에서요. 그럼 줄기에서 NO3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NO3 형태가 나타나는 형태가 뭐냐면은 독고마리형이라고 합니다. 독고마리형은 잎에서 NO3를 최종적으로 NO2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줄기에서는요, NO3가 검출이 됩니다. 뭐에서요? 독고마리형에서요. 그렇고요. 보겠습니다. 이제 질산 환원 과정에서는요, 두 가지의 단계가 필요해요. 첫째로는 NO3에서 NO2로 가는 단계, 즉 질산 환원 효소 과정이라고 저는 명명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질산 환원 효소 과정이 1단계고요. 2단계가 아질산 효소 과정이라고 저는 명명을 할게요. 이건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즉 질산화 과정에는 질산 환원 효소 과정과 아질산 효소 활성 과정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먼저 질산화 과정입니다. 질산화 과정은 똑같이 독고마리형이라든지 루핀형이라든지 모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질산화 과정을 통해서는 NO3 형태 마이너스가 세포질 내에서요, 니트레이트 리덕타제, 다시 한번 니트레이트 리덕타제 효소로 인해서 NO2- 형태가 되죠. 이 부분은 독고마리형과
이 부분은 독고마리형과 루핀형이 모두 공통입니다. 그럼 1단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1단계입니다. 먼저 니트레이트 리덕타제 효소가 관여를 하겠죠. 이 효소가 관여를 하면요, 햇빛에 의해서 활력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햇빛이 없으면요, 활력도가 감소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환원 과정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NADH, 이거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NADH가 NAD로 환원이 되면서요, FAD가 FADH가 되고 FADH가 FAD로 가는 과정 같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다시 몰리브덴 6가 몰리브덴 5로 바뀌게 되고요, 다시 몰리브덴 5가 다시 몰리브덴 6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요, NO3가요 NO2로 환원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1단계 과정인 질산 환원 효소 단계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루핀형 같은 경우는요, 뿌리에서 다시 한번 NO2-를 NH4 형태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것이 2단계예요. NO3가 NO2가 되면요, 이것은 질산태에서 아질산태로 바뀌었다 라고 설명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질산태인 니트레이트를 따서 니트레이트 리덕타제라고 명명을 한 거고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아질산태 니트라이트 리덕타제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니트라이트 리덕타제에서 NH4 암모늄 형태로 바뀌게 되죠. 이 단계에서는 독고마리형과 루핀형에 일어나는 단계가 바뀌게 됩니다. 먼저 독고마리형 같은 경우는 입에서 발생을 2단계가 발생을 하고요, 루핀형 같은 경우는 그대로 뿌리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2단계는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루핀형은 뿌리에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생기는 건요, 전색소체가 있습니다. 이 전색소체와 균군을 통해서 얻은 탄수화물 있죠. 이 탄수화물이 같이 있어야 2단계가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독고마리형은 제가 잎에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잎과 관련되어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엽록체가 관련이 있겠죠. 그 엽록체 안에서 발생하게 되고요, 그 안에 있는 페레독신과 또 연관이 되게 됩니다. 이 페레독신이라는 거는 광합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물질로 인해서 전자와 수소 이온을 얻게 돼 가지고요, NH4 형태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서 말씀드렸던 NH4의 형태가 루핀형은 NO3 형태가 줄기에서 만들어지지 않고요, 그러나 독고마리형은 NO3가 줄기를 타고 올라가 잎에서 2차 두 번째 단계인 아질산 효소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발견이 되겠죠. 그럼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 들어갈게요. 1번 질산 환원 효소에 의한 반응, 지금 1단계를 말하네요. 질산 효소 환원 과정에 대한 단계는 색소체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거는 세포질 내에서 일어난다라고 고쳐주셔야 됩니다. 질산환원 효소에 대한 과정이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 질산환원 효소가 아니라 질산환원 과정이라고 썼다면요, 세포질 내에서 1단계가 일어나고 2단계에서 엽록체 또는 프로플라스티드라고 하는 전색소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엽록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독고마리형이었고요. 프로플라스티드 같은 경우는 루핀형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색소체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색소체는요, 이 질산환원 과정 1단계, 2단계에서 모두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1번은 틀렸고요. 만약에 질산환원 효소에 의한 반응은 한 문제로만 쓴다고 하면 세포질 내에서만 발생한다 라고 해줬더라고 하면은 이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좀 지문을 바꿔서 질산환원 과정이라고 썼으면요, 질산환원 과정에 의한 반응은 세포질 내에서 1단계로 일어나고 2단계에서 엽록체 프로플라스티드에서 일어난다 라고 설명을 해줬으면 그 문장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의 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체내에서 쉽게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질산환원 과정에 대한 정의에서요, 하나, 둘, 셋, 네 개에 대한 특징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쉽게 이루어진다라는 특징 하나와 탄수화물이 줄어들면은 환원되지 않고 축적이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탄수화물의 공급 여부와는 상관없는 게 아니죠. 탄수화물의 공급이 줄어들면은 환원되지 않고 축적이 되니까요, 일어나지 않고요. 체내에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틀렸어요. 3번 보겠습니다. 소나무류와 진달래류는, 즉 이건 뭐였죠? 루핀형이었죠? 루핀형은 NOH4가 적은 토양에서 자라면서 질산환원 대사가 뿌리에서 일어난다. 자, 토양에서 자라면서 질산환원 대사가 뿌리에서 일어난다 라는 말은 맞아요. 왜냐, 이게 루핀형이니까요. 그런데 소나무류와 진달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산림토양에서 자라는, 산성토양에서 자라는 수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핀형이고요. 산림토, 산성토의 가장 큰 특징은요, NO3가 적은 토양에서 자란다 라고 말을 해주셨어야 돼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책 138페이지에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조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NH4가 아닌 NO3로 써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번입니다. 뿌리에서 흡수된 NO3가 아미노산으로 합성되기 전 NH4 형태로 먼저 환원이 된다. 그렇죠. 질산환원 과정이 아미노산으로 최종적으로 활용하기 이전에 NH4 플러스 형태로 만들어 줘서 이것이 아미노산으로 활용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질산환원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에 관한 것이었고요. 질산환원 효소는 햇빛에 의해 활력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효소의 활력이 밤에는 높고 낮에는 줄어든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왜냐? 첫째로 질산환원 효소를 물어봤어요. 질산환원 효소는 1단계죠. 그럼 2단계는 뭐가 있다 했죠? 아질산 효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질산환원 효소는 즉 1단계인 이 부위를 봐야 돼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단계에서는요, 니트레이트 리덕타제에 의한 효소, 이 효소가 질산환원 효소이고요. 그것이 햇빛에 의해서 활력도가 증가한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에 의해 활력도가 낮아진다 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환원 과정에 관한 문제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질산 환원 효소는 햇빛에 의해 활력도가 높아진다 라고 바꿔주셔야 1단계에 대한 과정에 대한 이해에 대해 설명이 제대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